반갑습니다. 2차 1과목 농작물 및 가축 재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게 될 손해평가사 박대환입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학촌쌤으로 지금까지 4회부터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날 저희 6회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4,937명 응시해가지고 합격률 11.46%, 566명이 합격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1과목의 평균점이 이 38.99, 2과목은 이보다 더 낮은 29.11점. 여기서 과락자가 1과목은 약 2,546명, 이게 52%입니다. 2과목은 더 많습니다. 2과목은 3,571명, 약 72%가 과락자입니다. 이 말은 내가 1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고도 2과목 과락 때문에 불합격하신 분도 있고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락이 있기 때문에 1과목이나 2과목 중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은 40대 이상이 135명, 24%를 차지합니다. 50대 이상이 250명, 이 전체의 44%를 차지합니다. 60대 이상이 124명으로서 22%를 차지해서 40대 이상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정년 뒤를 이렇게 대비해 놓은 차원에서 50대가 특히 많고 60대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율은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에 며칠 뒤에 2021년도 제7회 시험이 고지됐습니다. 7회. 저희들은 사전 공고라 해가지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정을 보면은 1차는 5월 3일 날부터 5월 7일 날까지 접수해서 6월 5일 날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입니다. 시험. 그리고 2차는 8월 21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이 6월 5일 날 1차 시험은 합격자 발표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시험을 보고 한 오후 2시 정도 되면은 정답을 발표하기 때문에 1차 합격 발표는 당일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는 좀 늦어가지고 11월 3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저희들이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보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희 사이클도 그만큼 앞당겨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쫓깁니다. 이 오리엔팅 시간은 이 앞으로 1과목의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하며 강의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1과목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1과목의 교재를 보면은 이 업무 방법서라는 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농구먼에서
농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농업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여기에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시험 안내. 그래서 시험 관련 공지를 보면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이 특별히 공고한 건 아니고 수험생들 수업용 참고하시라고 이 업무 방법서는 NH손해보험에서 만든 이 약관을 요약해 놓은 거고, 이 NH손보의 인수심사 기준을 요약해 놓은 것이 업무 방법서입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달리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이 참고 교재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가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문제집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시험이 이 업무 방법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업무 방법서만 완벽하니 여러분 거로 만들어도 고득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방법서는 그런데 이제 매년 발행을 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상품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있었던 상품이 없어지고 없었던 상품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일예로 2, 3년 전에는 과수 상품 중에 적과전 종합이라는 게 있었고, 적과전 종합 과수가 있었고, 이 특정 이용 과수가 있었습니다. 특정 이용 과수. 근데 이 특정 이용 과수가 이 6회 때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손해율이 많아가지고 이 손보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료는 싸면서 손해율은 많기 때문에 이걸 취급을 안 합니다. 이 NH손보도 나름대로 이익을 내는 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고, 적과전 종합과수 2도 오래 있었지만은 이것도 손해율이 많기 때문에 약간 손을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 방법서가 나와 봐야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또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 방법서를 한 사람이 이렇게 책임져 가지고 집필하는 게 아니라 각 품목마다 만든 사람이 다릅니다. 과수 만든 사람하고 벼 만든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용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에서는 국고 지원율이라는 말을 쓰고, 벼에서는 정부 지원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런 용어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들 때문에 1년에 수차례씩 수정 공고를 더 해줍니다. 어떤 내용이 오류가 됐다,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반영해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고 강의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항들을 즉각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해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 방법서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수험서나 제일 목차를 보면은 제 1장에는 주로 통칙이 나옵니다. 이 교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주로 용어를 많이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도 제1장은 통칭입니다. 제2장은 여기서 신계약입니다. 3장은 인수심사 업무입니다. 이 업무 방법서는 NH손보의 인수심사 기준하는 내부 기준 문건이기 때문에 그걸 요약해 놓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는 계약관리입니다. 이 계약관리는 우리 주로 일상에서 쓰는 철회나 취소나 무효나 해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 보통 이런 민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품목별 인수기준입니다. 품목별 인수기준. 그래서 시험은 주로 이 품목별 인수기준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제1절에 적과전, 종합위험, 투, 과수상품 이렇게 투가 붙은 것은 종전에는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특정 위험이 있었는데 그 특정 위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름이 투가 됩니다. 원이 있고 투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투. 그럼 원상품이 있었습니까? 원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고 이렇게 쭉 해갖고 제47절에 종합위험 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것 이렇게 적과전 종합위험은 과수 4종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적과전 종합위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상품별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첫 번째가 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내가 내는 보험료, 내가 받는 보험금, 그 다음에 이 자기 부담 비율, 미경과 비율이 이렇게 상품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인수편에 가면은 이 보험 가입 지역,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 보험 가입 기준,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 그 다음에 인수 관련 수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숭아. 그러면은 첫 번째가 상품 내용에서 자, 1번이 목적입니다. 보험 목적. 2번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3번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4번이 보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 약어를 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도 이 약어를 써야만이 공부가 압축이 되고 암기하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보험 가입 금액, 6번이 보험료, 7번이 금, 8번이 이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자율이라는 말을 쓰고, 9번이 미경과 비율, 그래서 미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계약 인수를 보면은 계약 인수, 그래서 10번을 보면은 지역, 11번을 보면은 자격, 12번을 보면은 기준, 13번을 보면은 인수 제한 목적물, 15번을 보면은 수확량입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어차피 1과목은 이 전 품목 47개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니 알아야만이 정답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드맵을 작성하시라고 이렇게 순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품목별로 나옵니다. 이게 복숭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과정, 과수, 사정, 그 다음에 인삼, 그 다음에 포, 폭, 자, 참다래 쭉쭉쭉쭉 해갖고 이 끝터리는 버섯이 옵니다. 버섯.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칸이 이 14칸, 15칸입니다. 15번까지 있어서 14칸이 되고 여기서 여기가 14,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품목이 47 이렇게 품목입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47개 하면은 이 칸이 적과전 종합과수의 보험의 목적 하면 이렇게 나오듯이, 이래서 47 곱하면은 658칸. 이 퍼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채워넣을 수 있으면 1과목은 거의 끝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이 칸을 넣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업무 방법서를 보면 400페이지가 다 가까운데 이걸 어떻게 압축해 가지고 이 로드맵에다 집어넣을 것인가? 그것은 여기서 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퍼즐 맞추기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 분이 1과목에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과목의 강의는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로 해드릴 겁니다. 이 기본 강의는 이 시험이 좀 전에 말했듯이 이 8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방법서는 약 4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8월 달에 시험을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이 머리가 비상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4개월도 좀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시험도 준비 안 하고 2차부터 준비하는 이유도 그만큼 2차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1차는 5월 달에 보는데도 현재는 1차는 손을 안 댑니다. 2차부터 먼저 준비를. 그만큼 2차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업무 방법서가 나올 때까지는 2020년도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이 상품별로 조금 전에 말했던 보험 목적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수직강의 종으로 붙어버릴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저희들은 여기 근방에 이 배를 짜시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짭니다. 요거는 C줄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날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는 이 날줄을 만들 거예요. 품목별로. 여기는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새로운 업무 방법서가 나왔을 때는 그 업무 방법서를 보고 종전에 47개 품목이 있는데 추가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품목 중에서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반영해서 그야말로 2021년도에 이 날줄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 날줄을 만든 것 뒤에 이제 시줄을 만듭니다. 보험 목적이면 보험 목적대로 쭉
그래서 이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쭉 해서 이런 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그물을 지금 짜갑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종 강의를 하고 심화 강의 때는 이 횡 강의, 수평 강의를 해서 그래갖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이렇게 심화 문제, 좀 깊이 있는 문제까지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출한테 뭐 예상 문제나 심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보면은 이 안에 걸려든 고리는 어떤 고리라도 어떤 문제라도 내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그물의 코의 크기는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공부를 이렇게 설렁설렁 하시면은 이 그물코가 굉장히 커가지고 전부 다 고기가 빠져나갈 것이고, 좀 더 자세히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들은 이 그물코가 촘촘히 짜질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1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1과목에 뭐 특별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1과목. 이 첫 번째가 다독입니다. 다독. 많이 읽으라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랍니다. 많이 써라. 그 다음에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보고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 그래서 다산입니다. 다산.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풀어보는 것이 1과목의 정답입니다. 처음 다독보게요. 저희가 14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거하고 이 품목은 공통점이 뭐고 틀린 점이 뭐다. 그걸 찾아내기까지 이 반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암기를 하는 부분이 적어도 암기하는 이만큼에서 내가 이만큼을 다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반복적으로 읽다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암기할 부분도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압축이 됩니다. 압축에서 외워내는 것이 바로 이 퍼즐에다가 집어넣을 때 압축 파일을 넣어야 됩니다. 다 집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자조하니까. 세 칸이죠. 근데 자연재해도 10가지, 11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다 압축해 놓은 거죠. 우리는 자자라고 썼지만 이 자연재해를 풀어보면은 이 속에 냉동선 안에 이 태우는 호강을 갖다 냉동선 안에 조기를 폭식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자연재해에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압축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범람을 합니다. 정리도 잘 된 것도 있고 정리도 엉터리도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이 다른 이렇게 카페나 다른 분이 사용했던 것은, 이런 자료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실례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기관에서
이렇게 외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를 마감하고, 이렇게 크게 글씨가 써진 것은 어떤 품목이겠죠. 10월의 마지막 밤에 발악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보험기간을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는, 그래서 이 마늘, 보통 일반적인 마늘은 여름철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기가 6월 30일인데 마늘 재파종이 있어요. 마늘 재파종. 그 다음에 여기서 10월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10월 3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기간의 종기가 10월 31일이 되는 것을 지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감자. 근데 감자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봄 감자가 있고, 가을 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오렌지 감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봄 감자는 봄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7월 31일이 종기입니다. 그러면 가을 감자는 가을에 심어갖고 10월 31일 날 수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을 감자도 종합형 가을 감자가 있고, 수확감소, 농업 수익감소보험 이 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고 농업 수익감소하고는 또 다릅니다. 수익감소는 이 11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종합은 대부분의 지역은 11월 30일인데 제주도만 보름이 더 늦어서 1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 감자, 그러면은 여기서 안 나온 봄 감자, 가을 감자, 그래서 고오렌지 감자가 있습니다. 고오렌지 재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고오렌지에서 재배하는 것은 여름을 나고, 그래서 이 10월 말에 수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마감하고 10월의 마지막, 이건 당연히 밤이겠죠. 그런데 항상 이 밤은 배추하고 따라다닙니다. 제사상에 같이 올라다니듯이 수확 종기가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밤에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은 저희는 봄 시기라고 그러죠. 봄 시기, 봄 종기. 그러면은 이거는 밤은 발악입니다. 발악이 시작해가지고 10월 30일 수확기 종료 시점인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악은, 배추는 신초 발악입니다. 발악,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발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10월을 마감하고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재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표정이 밝고 즐거운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밝은 내 친구 재환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제 방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표라는 것은 이 업무방법서 통째편에 나오는 표준 수확량을 얘기합니다. 표준 수확량은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을 고려한 예상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걸 처음 접한 사람들은 물론 거기를 보고 외울 수도 있죠. 근데 내 친구하고 재환이는 없는데 재환이가 연결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업무 방법서를 자기가 직접 자기하고 연관된 그런 사물이나 그 다음에 친구나 가족 이런 사람들을 연상시키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앞에 키워드를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환이가 비관해서 제 방을 멋졌다는 얘기야. 근데 표정이 밝은 지환이에요. 아, 이거는 표준 수학량이구나.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냥 이것은 만들어지지는 않고 여러 번 반복적인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것이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각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문자를 활용하던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연상기억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가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까 그 퍼즐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기억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들은 노력입니다. 누가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강의할 때는 제 나름의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활용해 보십시오 라는 말은 해드려요. 그런데 그게 제 거지 여러분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정에 맞게 그것을 고쳐 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는. 그 다음에 3번은 많이 쓰라겠죠. 많이 써라. 이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3일에 볼펜 한 자로 심을 다 가르치면은 이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 많이 쓰란 말은 첫째 답안지 작성입니다. 답안지 작성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딱 하면은 시험지 주고 뒤에 백지로 답안지가 10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장 정도를 120분에 시종일관 써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20분 중에서 1과목을 60분을 다 쓰면 안 됩니다. 보통 45분 정도 이 정도에서 1과목을 하고 나머지 15분 정도는 2과목으로 토스를 해줘야만이 세이브를 시켜주라고 해줘야만이 그나마 2과목을 좀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1과목에다가 올인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100점 맞았다고 쳐요. 여기서 2과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이 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면서 쓰더라도 소리에 내어서 읽어보는 것이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라는 얘기죠. 이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심화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이 많이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은 그 문제 유형을 많이 달아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는 이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풀어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계산기 자판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쌀집에서 사용하는 자판이 좀 큰 걸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학용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 숙달이 안 되면 나는 분명히 0이라는 자판을 눌렀는데 9가 눌러지거나 또는 3이 누르는데 6이 눌러진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답이 엉뚱한 답이 도출이 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소에 연습이 안 되놓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장에서 긴장하는 것도 모자라고 당황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실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나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항상 키워드를 줘야 된다.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술을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면은 채점관들이 상당히 그 채점하는데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야 이건 점수를 준다라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채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점짜리 서술이 있고 10점짜리 서술이 있고 15점짜리 서술이 있으면 그에 맞는, 이것이 5점짜리가 2줄이라면 10점짜리는 4줄이 되겠죠. 15점짜리는 6줄 정도의 이런 분량이 나와야만이 여기에 맞는 합당한 점수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공부할 때 이런 키워드를 작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써지면은 조금 전에 말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과목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시험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사법고시라고 그랬는데 기본서가 있고 또는 참고, 그 외에 참고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많이 보충하는데, 저희 손해평가사 시험은 딱 한 권입니다. 1과목 단권, 2과목 단권, 딱 업무 방법 3권. 이 한 권이면은 모든 시험 준비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얼마나 자기가 나름대로 요리를 잘해서 아까 그 퍼즐을 완벽하니 맞출 수 있느냐, 여기에 1과목 승패가 달라집니다. 지난 18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어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하신 68세이신 분이 이번 2차 시험 1과목에서 94점을 득점을 했어요. 물론 이분은 작년에 84점을 해가지고 2과목 과락으로 인해서 낙방을 하셨습니다. 84점 맞고 작년에 40점만 맞으면은 과락을 면하면은 124점에서 62점 평균으로 충분히 합격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이 분이 68세 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보다 뭐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까? 눈이 되겠습니까? 이 머리 두뇌 회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손에 순발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보다는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4점을 맞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이 시험에 애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그 나이에 이런 고득점을 하겠습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습관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공부에 이 손해평가사를 도전하고 싶다면 이 습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예를 들면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술이랄지 또는 오락이랄지, 또 여성분들 같으면은 TV 시청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말
줄여나가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놀 거 다 놀고 좋아할 거 다 좋아하면서 시험에 합격하면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이 시험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전부 다 철저히 이렇게 좀 배제시켜야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술을 참 좋아합니다. 365일 중에 365일을 술을 마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소식을 좀 늦게 들어서 제가 2017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3회 2월 중순경에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가 직장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지,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술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한 3월 중순경인가부터는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달 시험 보는데 이렇게 9월 5일까지 약 거의 한 200일 정도를 술을 참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와 2차를 동차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공부는 적게 하고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되새겨갖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합격이 그것이 목표라면은 오늘부터라도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손해평가사 합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리엔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